볼커의 SD 강좌.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볼커의 SD 강좌의 볼커스텀입니다. 자, 오늘도 볼커스텀의 라이브 SD 강좌 제 18화고요. 드디어 이제 지난 시간에 SD 건담 외전이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됐는가, 이제 뭐 드래곤 퀘스트라던가 뭐 이런 다양한 요소들에서 이제 왔다, SDV라든가 이런 요소들에서 왔다는 내용을 지난번 강좌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SD 건담 외전 지크지온 편에 들어가서 그 1부에 지크지온 편이 총 4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제 라크로아의 용사편, 전설의 거인, 라크로아의 용사, 전설의 거인, 알가스 기사단, 빛의 기사, 이렇게 이제 4편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중에 1부에 해당하는 라크로아의 용사 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내용은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아시고 계신 내용들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한 번씩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아마 국내에는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 OVA 판이 있기 때문에 아마 OVA 판 기준으로 내용을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이 OVA 판이랑은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게 SD 건담 외전은 앞서 우리가 봤던 SD 건담 전국전하고 비교를 했을 때 SD 건담 전국전보다는 조금 더 정리가 된 거긴 합니다만, 다만이 붙죠.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이 라크로아의 용사편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설정이 치밀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적어도 SD 건담 외전의 모체가 되었던 카드다스를 중심으로 하되, 문제는 카드다스에는 스토리가 후반부에 나오는 외전들은 좀 그나마 자세하게 있는 편인데, 처음에 이때는 너무 개괄된 스토리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와 몇몇 코믹스들, 그 다음에 페미컴 게임 등에서 이제 구현되었던 스토리들, 그 다음 OVA 등등을 모아서 어느 정도 정리된 이야기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매체에서만 나왔던 이야기 같은 것들은 일단 좀 빼고, 다만 중간중간에 이러이러한 차이가 보였었다라는 건 함께 설명을 드려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라크로의 용사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네, SD 건담 외전 지크지온 편의 1부 첫 번째 이야기에 해당하는 라크로아의 용사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스타드카 월드란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인간족과 MS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하고 로봇이죠. 그러니까 모빌슈츠처럼 생긴 MS족이 함께 살고 있는 평화로운 세계입니다. 이게 사실은 SD 건담 전국전과 크게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SD 건담 전국전에는 건담이랑 짐, 자쿠와 같은 MS들만 나왔죠. SD화된 MS들만 있는 세계였다며, 이 외전의 세계인 스타드카 월드, 뭐 스타도 아카 월드라고 읽으셔도 괜찮습니다만, 이 스타드카 월드에는 인간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사진에 보이는 것이 이제 여관 주인 미라이입니다. 브라이트 함장의 이제 부인인데, 여기서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되는데, 이렇게 사람이 나옵니다. 기존에는 모빌 슈츠로만 캐릭터를 만들었다면, 외전의 특징은 모빌 슈츠도 있고 인간도 있다. 그리고 호칭을 어떻게 하느냐, 인간족, 뭐 MS족, 뭐 요정이라면 요정족, 몬스터,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부르는 세계라는 거죠. 이게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스타드카 월드, 이 넓은 스타드카 월드의 한 변경에 있는 나라, 이게 되게 중요해요. 변경, 구석에 있는 나라라는 게 처음 설정부터 있었습니다. 한 변경에 있는 나라의 이름은 라크로아 왕국이라는 곳이 있었죠. 그 라크로아 왕국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 바로 레빌 왕이었습니다. 벌써 왕부터 사람이잖아요, 그죠? 네, 레빌 왕이 다스리는 라크로아 왕국에서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평화롭게 인간족과 MS족들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몬스터들을 이끌고 라크로아 왕국에 마왕 사탄 건담이 나타납니다. 마왕 사탄 건담은 자신을 따르는 몬스터, 그리고 이제 자신을 따르는 기사들을 지온족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 일종의 말하자면 마왕군이죠.
그 표현을 하자면 마왕군의 구성들은 다 지온족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온족과 이 원래 스타도 아카 월드의 주민들인 이 MS족, 그 다음에 인간족들끼리 싸우는 이야기, 서로 이제 투쟁하면서 삶의 터전을 지켜나가려는 이야기가 바로 이 SD 건담 외전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로 이 마왕 사탄 건담은 나는 마왕이고 이 세계는 내 것이다. 뭐 마왕이니까. 그래서 세계 정복을 꿈꾸면서 바로 라크로아 왕국을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지원족의 침공에 맞서서 인간족과 MS족 등은 하나로 뭉쳐서 대항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로 뭉친 이들을 나중에 이제 하나로 뭉쳤다 그래서 유니온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벌써 이해하시겠죠? 지구 연방이 사실은 이제 원래 지구 연방은 유니온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EU 같은 데 유니온이죠. 이렇게 묶인 그룹. 그러니까 유니온족과 지온족의 싸움이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외전에서 용어를 쓸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인간족, MS족 이렇게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몬스터 뭐 이렇게 부를 때는 진짜 종족을 말합니다. 네, 진짜 종족을 말하는 용어로 쓰이는데 이들이 모여서 된 유니온족이라는 건 일종의 세력이죠, 사실은. 실제로 인간도 들어있고 MS도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이제 오늘은 얘기 안 하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건담은 또 MS족이 아닙니다. 건담족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뭐 그런 식이어서 그들이 다 뭉쳐진 것이 유니온족이고 이 마왕군에 소속이 되면 그게 사람이든 MS든 몬스터든 간에 다 지온족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족과 MS족, 인간족이라고 말할 때 족이 조금 차이가 나요. 근데 이거를 같이 쓰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혼동이 옵니다. 예. 그리고 특징적으로 뭐가 있냐면 사람하고 MS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예, 아무 문제 없이 같이 살기도 하고 뭐 이런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큰 문제는 없는 뭐 그런 세계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니온족을 지키는 유니온족의 수호기사 같은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외전에서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큰 문제 없이 이 외전이라는 세계관을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니온족과 지온족의 싸움이 시작이 된다라는 배경이 있는 겁니다. 자, 이 배경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먼저 마왕 사탄 건담이 나타나서 계속돼서 마왕 사탄 건담과 그의 부하들, 몬스터들이죠. 몬스터들에 의한 침공이 계속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라크로아 왕국의 왕 레빌 왕에게는 이제 외동 딸이 있어요. 외동 딸, 공주죠. 그러니까 외동인지 사실 알 수 없지만 얘 말고는 안 나오기 때문에 외동 딸인 것 같아요. 왕자도 안 나오고 유일하게 공주 한 명 있습니다. 바로 프라우 공주가 있습니다. 자, 모티브는 누굴까요? 그죠? 아까 레빌이 그 연방군의 최고 수령이었던 이브라임 무슨 레빌이지? 어쨌든 그 레빌 장군이었다면 이번에는 아무로의 소꿉친구였던 프라우가 모티브죠. 어쨌든 공주가 됐습니다. 아, 프라우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 프라우 공주는 라크로아 왕국의 성에 있다가 어느 날 성 밖으로 떨어지는 별 하나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걸 보고 저 별은 뭐지? 하면서 성 밖으로 나가요. 한나라의 공주가 지금 막 몬스터들이 침공해 오고 있고 이런 위기의 상황에 위기감이 없습니다. 프라우 공주가 나중에 가면 약간 좀 성격이 바뀌는데 이게 아마 초창기에는 지금 생각하면 약간 좀 공주병 걸린 캐릭터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후반부 가면 좀 이렇게 성장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별을 보고 성 밖으로 나갔다가 당연하죠. 당연하지. 나가지 말랬는데 성 밖에 괜히 나가가지고 그냥 그래 나가니까 지온족 몬스터들한테 습격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밖에 몬스터가 돌아다닌다니까요, 공주님. 그래가지고 그걸 나가요. 보겠다고 나갔다가 습격을 당하고 공주를 지키려고 했던 이제 부하들, 라크로아의 병사들은 열심히 공주를 지키게 분전을 하지만 몬스터들 때문에 신분상승하죠. 몬스터들 때문에 이게 간단히 이게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꽝꽝꽝꽝 하고 벼락이 내려칩니다. 벼락이 내려치더니 그 벼락이 떨어진 자리에서 갑옷을 입고 있는 자가 나타납니다.
자, 누굴까요? 여러분은 벌써 알고 계시죠? 자, 그는 몬스터들에게 쫓기고 있는 프라우 공주를 발견하고는 단숨에 칼을 뽑아 몬스터들을 쫙쫙 해치우고 프라우 공주를 구해냅니다. 아, 역시 이 기사 스토리의 핵심은 공주를 구해내는 기사입니다. 아, 그래서 멋있게 눈을 뜨자마자 히로인을 가볍게 위기에서부터 구해내면서 등장을 하게 되죠. 아, 멋지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 같으면 좀 이제 올드하다 이럴 수 있겠지만 이때는 이게 멋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공 저런 맛이 있어야죠. 딱 나타나면 뭐 앞뒤 재지 않고 여성이 몬스터에게 공격을 받고 있다. 칼부터 뽑아야죠. 예, 그런 시대. 이 90년대 초반에 이 향기가 잔뜩 묻어나는 그런 스토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몬스터들을 해치우고 프라우 공주를 구해내게 됩니다. 프라우는 당연히 자신을 구해준 자에게 감사를 표하게 되죠. 그런데 그는 자신이 누군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기억상실 같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건담이다. 건담이란 이름이 내 이름인데 그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라우 공주는 프라우 보우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보우라는 성은 없어요. 프라우 공주는 그를 데리고 라크로아의 성으로 돌아와서 나를 구해준 사람입니다 라면서 레비르 왕에게 직접 소개를 합니다. 네, 신국수님 아까 포인트 굉장히 잘 잡으셨는데 번개에서 짜자장 해서 나타나는 요 포즈 터미네이터를 닮았죠. 약간 그런 느낌들이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는 게 또 SD 건담의 재미이기도 합니다. 자, 돌아와서 라크로아의 성으로 돌아와서 레비르 왕에게 프라우 공주가 이제 이자가 밖에 나가서 위기에 처했던 나를 구해줬다. 그리고 중요한 거 있죠. 그냥 구해줬다가 아니죠. 몬스터들을 단칼에 해치우는 실력자더라. 근데 이름 말고 아무것도 기억을 못한다더라.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레비랑은 공주가 소개하는 이 건담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건담이라고? 건담이란 이름은 최근에 예언에 나오는 전설 속 용사의 이름이다. 지금 우리를 침공하고 있는 마왕도 스스로를 사탄 건담이라고 불렀죠. 건담이라고 하여서 내가 왜 전설 속 용사가 우리를 공격하는지에 대해 고민이 컸는데 이렇게 또 다른 건담이 나타나다니 어쩌면 자네가 진정한 용사일지도 모르겠군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상황의 정리를 좀 하면 마왕 사탄 건담이 나타나고 이제 이 라크로아 왕국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예언서라든가 이제 이런 수많은 자료들을 수집해 보죠. 그러자 예전에 이 세계의 악이 이 세계를 위기에 몰아넣었을 때 그 악을 물리친 용사가 있으니 그 이름이 바로 건담이다 라는 기록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마왕이 스스로 그 용사 이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용사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용사가 지금 우리를 공격하나 이러고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믿음직스럽고 충직해 보이고 그리고 아마 애니메이션 등으로 보셨으면 알겠지만 벌써 말투부터가 믿음직한 그런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가 건담이라고 하면서 나타나니까 잠깐만 어쩌면 마왕의 건담은 가짜 건담이고 얘가 진짜 건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맞다면 로또지 뭐 로또야 용사 탄생이죠. 드디어 고민 해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확인해야겠죠. 얘가 그냥 이름이 같다는 것만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먼저 레비르 왕은 이 공주를 구해준 자가 실력도 갖추고 있고 말을 몇 번 섞어보니 뭔가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얘가 용사면 좋겠다 싶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진짜 용사인지 확인을 하고자 왕가에 대대로 전해져 오던 전설 속 용사의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자 스피어였습니다. 이 전자 스피어가 있는 곳으로 건담을 데리고 가죠. 바로 이 무기입니다. 그곳에는 마치 건담이 갖고 있던 아까 그 방패의 십자 문양 있죠? 연방군 마크, 우리가 이야기한 연방군 마크와 같은 십자석 문양이 새겨진 바위 위에 기사창 하나가 딱 꽂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레비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 자네가 용사라면 이 무기를 뽑을 수 있을 걸세. 이게 라크로아에서 그간 대대로 전해져 오면서 아무도 바위에서 이 창을 뽑아내질 못했던 겁니다. 사실 그런데 이 친구가 누구죠? 주인공입니다. 당연히 건담은 창을 손에 쥐고 그리고 마치 처음부터 자신의 것인 양 손쉽게 바위에서 창을 짜자자잔 뽑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여러가지 이미지들이 막 겹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나중에 사실 원타의 기사편이 따로 있긴 하지만 마치 아더왕의 전설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오죠. 아더왕이 직접 이제 칼을 뽑아서 왕임을 증명했던 것처럼.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그때 아더왕이 뽑은 칼은 엑스칼리버는 아니죠. 엑스칼리버는 다른 칼이고 자꾸 혼동이 되는데 어쨌든 왕가의 검이라는 검을 뽑게 되죠. 그거 엑스칼리버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그거 엑스칼리버 아니에요. 엑스칼리버는 나중에 호수의 요정이 따로 아더에게 주는 칼인데 느낌은 뭐 섞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어떻게 부르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얻죠. 참고로 이 전자스피어는 일종의 마법 무기입니다. 이게 그냥 나이트 건담 뭐 비비전사로 조립하셨던 분들은 그냥 이렇게 누르면 스프링으로 앞에 튀어나가는 창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름이 대놓고 전자스피어예요. 전자스피어 뭐냐면 번개칩니다. 그러니까 그냥 창이 아니고 딱 찌르면 전기가 빠지직 들어가는 전격 무기예요. 그리고 용사임을 증명하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나중에 그 삼신기, 삼종의 신기 얘기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마치 용사의 검이 그 불꽃의 검인 걸로 알고 계신 분도 계시던데 아니에요. 이 SD 건담 외전에서 되게 핵심인 건 뭐냐면 용사의 상징은 저 창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아마 언제 이게 강의를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한참 뒤일 텐데 창세기까지 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창세기 편에 그 먼 옛날의 용사 건담도 창을 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용자든 용사든 어쨌든 용사임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요 창입니다. 네, 요 창이죠. 이게 되게 핵심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창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전격이 있죠. 요거 약간 여담이긴 한데 건담 무쌍 3를 혹시 해보시면 건담 무쌍 3에 나이트 건담 리얼 타입 나오거든요. 그 친구 무기 중에 전자스피어 휘두르는 거 있어요. 그때 전기 데미지 갑니다. 빠바바바박 하고 전기 나옵니다. 그런 식의 무기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전설의 무기를 뽑아내는 이 건담을 보면서 레빌은 말하죠. 역시 자네가 예언했던 세상을 구할 용사임에 틀림이 없어. 그래서 용사임을 얘기하면서 레빌 왕은 이에 이런 일을 겪고 나서 건담을 예언 속 용사라고 확신하고 그에게 나이트, 기사의 칭호를 하사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나이트 건담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러게요. 열심히 설명해도 중간에 끊기니까 막 날아가죠? 죄송합니다. 버퍼링 문제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해결하려고. 일단 오늘은 이렇게 좀 봐주십시오. 네. 자, 이 부분은 마치 전국전의 무사 건담과 닮아 있죠. 무사 건담도 이름이 건담이고 무사의 칭호를 받아서 무사 건담으로 불렸던 것이고 이 나이트 건담도 이름이 건담이고 나이트의 칭호를 받아서 나이트 건담이라고 이때부터 불리게 됩니다. 그렇구나. 나이트는 칭호고 이름은 건담이구나. 무사 건담과 똑같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이트 건담이 된 건담에게 이제 레빌 왕은 마왕 사탄 건담을 토벌해 줄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따다다단. 이제 용사 각성이죠. 그래서 나이트 건담은 레빌 왕의 명령을 받들어 동료들과 함께 마왕 토벌을 위한 모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RPG 세계관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혼자 가진 않습니다. 모험을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죠. 자, 꽤 많습니다. 하나씩 짚어보죠. 먼저 전사 건캐논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려 건탱크가 있죠. 그리고 짐 요정입니다. 요정 짐 스나이퍼 커스텀이 있습니다. 네, 숲의 요정이고요.
그러니까 요정족이에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MS족, 인간족, 요정족이 따로 있습니다. 요정족 중에서도 숲의 요정인 짐 스나이퍼 커스텀. 엘프죠, 엘프. 엘프 짐 스나이퍼 커스텀. 아, 딱 이 RPG 세계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사, 승려, 그러니까 마법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사, 마법사, 그 다음에 이제 원딜러, 예, 엘프인데 원딜러, 활 쏘는 애. 예, 실제로는 석궁을 쏩니다만 이제 요렇게 이제 팀을 구성합니다. 이게 이제 보통 얘기하는 어떤 그 SD 건담 외전 라크로아의 용사 얘기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멤버들이에요. 근데 이들만 있진 않고요. 이들 외에도 몇 명이 더 있습니다. 먼저 나이트 아무로가 있습니다. 나이트 아무로와 그 아무로가 모는 페가서스 천마 화이트 베이스가 있습니다. 이거 말이에요. 하늘 날아다니는 말이고요. 정말 페가수스고요. 이 페가수스를 아무로가 타고 다닙니다. 예. 그래서 아무로는 공중 지원이 가능한 기사죠. 젊은 기사 나이트 아무로가 또 동료로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사람도 같이 나오는 게 특징이죠. 건담이 있고 건담은 건담대로 있고 아무로는 아무로대로 있고. 이게 외전의 재미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나이트 세이라와 전사 슬래거 등이 이제 라크로아 왕국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동료들인데 이들과 함께 이제 모험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먼저 마왕 토보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마왕 토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모아야겠죠. 이제 힘도 키워야겠지만 마왕 토보를 위해서는 전설 속 용사가 사용했다고 하는 3종의 신기를 모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3종의 신기란 불꽃의 검, 힘의 방패, 안개의 갑옷 이렇게 세 종류였죠. 이것들을 찾아서 일행은 먼저 이 3종의 신기에 대해서 적혀 있다고 하는 이 3종의 신기에 대한 이제 실마리가 적혀 있다고 하는 석판을 먼저 찾아야 한다. 그래서 저 전설의 석판을 찾기 시작하고 우여곡절 끝에 그 사이에 지원족의 방해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해서 이러한 지원족의 방해 속에서도 신기를 하나씩 하나씩 손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석판을 손에 넣고요. 그 다음에 힘의 방패를 손에 넣고요. 방금 이 카드다스에 그려진 것처럼 불꽃의 검도 손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안개의 갑옷만 손에 넣지 못한 상태로 이제 많은 것들을 모으게 되죠. 자,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왜 이렇게 좀 설명을 어물쩡했느냐? 어물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끊고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문제는 이 과정이 카드다스, 그 다음에 호시노 류이치 씨가 그렸던 코믹, 그 만화책, 코믹봉봉에 연재했던 만화, 그 다음에 요코이 화베이 그렸던 외전편 기사건담 비화의 내용들, 그 다음에 게임에서 그려진 내용,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마다 묘사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아, 쿠조님 안녕하세요. 다 달라요. 하나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과정이 참 어려워요. 다만 큰 줄기는 있습니다. 큰 줄기는 어떻게 되느냐? 핵심은 바로 이 슬라임 아짬이죠. 핵심은 동료가 될 누군가가 이 3종의 신기, 3신기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사탄 건담이 저주를 걸어서 슬라임 아짬의 모습으로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슬라임 아짬은 지금 또 조금 데이터가 많이 끊기네요. 여기 조금 기다렸다 갈까요? 회복을 안 해주네. 돌아올 때가 됐는데 이제 좀 돌아오네요. 네, 이어서 할게요. 네, 그 슬라임 아짬의 모습이 돼서 그러니까 몬스터의 모습이 됐기 때문에 이제 주인공 유니온족인 주인공들을 만나도 이제 공격을 받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슬라임 아짬이 된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공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이 슬라임 아짬의 도움으로 인해 나이트 건담들은 삼신기를 모을 수, 그러니까 최소한 석판이라든가 삼신기의 일부를 모을 수 있게 되어서 이후 이 저주가 풀리게 되고 풀린 뒤에는 이 친구가 새로운 동료가 된다라는 식의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친구 누군가 이렇게 설명을 했냐면 슬라임 아짬이 되는 캐릭터가 달라요. 작품별로. 그게 문제입니다. 작품별로 달라요. 자, 먼저 제1안입니다. 그건 바로 이 나이트 세이라가 이제 이 슬라임 아짬이 되는 스토리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이트 세이라는 실은 대대로 이 삼신기를 지켜오던 가문의 후계자였습니다. 요거는 모두가 같은 공통의 설정이에요. 여기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세이러 마스가 그래서 사탄 건담의 저주에 걸리게 되고, 즉 뭐냐면 이제 용사가 삼신기를 모으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 공작인 거죠. 그래서 저주를 해서 저주에 걸려서 저 슬라임 맞잠이 되고, 저 지금 요 카다스 뒤편에 있는 저 조금 남아있는 저 석판, 저 조각들을 챙겨가지고 주인공 일행들이, 그러니까 나이트 건담 일행들이 석판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게 이제 메인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뭐 이번 라크로아의 용사 마지막에 나오겠지만 사탄 건담을 쓰러트림과 동시에 저주가 풀리면서 나이트 세이라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라는 설정들이, 그러니까 약간 디테일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똑같지 않아요. 뭐 어느 시점에 세이러가 저주를 받았느냐, 어느 시점에 저주가 풀리느냐 같은 것들의 디테일은 또 엄청 다르긴 한데, 어쨌든 대부분의 설정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느냐? 제 2안이 있습니다. 2안은 아까 봤던 주인공 멤버 중에 하나인 숲의 요정 짐 스나이퍼 커스텀이 저주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석판을 모으자 저주가 풀리게 됩니다. 이는 아까 말했던 호시노 류이치 씨의 만화라든가 요코이 화백 만화에서도 그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요코이 화백 만화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나이트 세이라가 함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다른 판들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데서는 그냥 짐 스나이퍼 커스텀이 처음부터 함께 하고 있죠. 페미컴판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러고 있죠. 그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라리 그냥 두 가지를 다 설명하는 게 낫겠다라고 싶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들이 뭐가 있냐면, 가장 문제는 카드다스에서는 둘 다 동료가 된다라고만 돼 있고, 그러니까 나이트 세이라와 요정 짐 스나이퍼 커스텀이 동료가 된다만 나와 있고, 그냥 슬라임 아짬이라는 몬스터를 설명하는데 저 석판을 갖고 있다라고만 되어 있고, 그 앞뒤 관계가 카다스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카다스를 가장 원전, 그러니까 정사라고 표현하기 좀 오바고 원전으로 생각하고 계산을 하더라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만, 요런 어쨌든 몇 가지 이제 설정의 차이는 있지만 뭐 어찌어찌 결국 내용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간다라는 게 핵심인 거죠. 그리고 이 밖에도 그 각 동료들이 인물들이 언제 동료가 되는가 하는 등의 시점들도 꽤 차이가 나는데, 이는 이제 아마도 이제 아직 초창기여서 설정이 좀 덜 정리된 탓이 아닌가 싶어요. 요거 이제 2부가 되는 전설의 거인 편부터만 해도 좀 스토리나 실제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랑 싸웠고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명확해지거든요. 상대적으로. 아주 완벽하진 않지만. 근데 이제 이때만 해도 약간 좀 카드다스로 캐릭터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등장하는 캐릭터들에 대한 설명보다는 이때는 이러이러한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데 좀 더 포커스를 뒀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이 라크로아 용사에서 이제 모험 파트, 어떻게 삼신기를 모으는가 하는 내용이 되게 중요해 보이지만 적당히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하여간 뭐 했대요? 이렇게 그냥 여러분 RPG 게임 했던 머릿속에 이제 드래곤 퀘스트를 해보셨던가 파이널 판타지를 해보셨던가 뭐 이런 JRPG의 이미지를 잠시 머리에 떠올리시고 그렇게 해서 싸우고 여관도 들리고 회복도 하고 레벨업들 하면서 이렇게 해서 퀘스트 몇 개를 클리어했더니 모았구나. 야, 그랬네. 훌륭한 모험이었군. 이러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죄송해요. 이거 진짜 정리해보려고 노력해서 어제 진짜 새벽까지 막 아는 분들하고 막 얘기를 했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분은 카오스다 이러고 넘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더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전국전 때보다는 좀 낫지 않나요? 전국전 때 그 7인의 무사편 기억하십니까? 7인의 무사편 때 뭐 솔로몬 전국 바오아쿠 결전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전해온다만 있고 내용이 없잖아요. 그거보다는 좀 더 내용이 있다. 그 정도에 우리 만족하도록 합시다. 초창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고 자, 이제 본편 내용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나이트 건담들이 이제 삼신기를 모으기 위해서 모험을 다니고 있던 그 사이에 지온족은
이제 라크로아 왕국을 완전히 함락시키기 위해서 프라하 공주를 납치합니다. 아, 역시 마왕의 핵심은 공주 납치죠. 다만 요것도 페미컴 게임에서는 시작하자마자 납치된 상태로 시작을 하고요. 근데 대부분의 작품에서는 초반엔 납치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면 납치되어 있으면 일단 나이트 건달을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납치되어 있지 않다가 중간에 납치가 되게 됩니다. 어쨌든 납치가 됐고, 그래서 아직 완전하게 이 3종의 신기를 모은 건 아니지만 이 소식을 들은 나이트 건담들은 일단 마왕 사탄 건담이 있다는 성, 이게 뭐 사탄성이라고도 부르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요코이 화백의 만화에서는 지온 블랙성이라고 이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일단 성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들을 기다린 적들이 있었죠. 수수께끼의 기사 샤와 그를 따르는 마술사 라라와의 또 전투를 벌이고 나이트 구프, 나이트 갱, 나이트 랄, 나이트 겔구구 등과도 혈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마왕의 수하들 중에 이제 좀 이제 수뇌부죠. 이제 좀 이제 말하면 보스전 가까우니까 중간 보스전 같은 거 계속 치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무방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 대단한 그 외에도 이때 이 지온족 안에서 실력이 나이트 건담에 필적한다고 하는 나이트 사자비와도 싸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들 앞을 막아섰던 또 나이트 지온구도 있는데 나이트 지온구는 심지어 한번 쓰러진 뒤에 몬스터로 파워업해서 부활해갖고 다시 한번 괴롭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들을 다 물리치고 어찌어찌 다 물리치고 게임이면 뭐 그러니까 머릿속에 자꾸 게임을 그리세요. 아, 물리쳤겠죠. 그죠? 그랬다고 합니다. 물리치고 마침내 사탄 건담이 있는 성의 꼭대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난관을 돌파하며 마왕 사탄 건담 앞에 도착하게 된 일행. 이들은 사탄 건담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고전을 하지만 나이트 건담과 그간 모험을 하면서 싸운 동료들의 유대의 힘을 이용해서 사탄 건담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따단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쓰러뜨리게 되죠. 요거 만화에 보시면 요 밑에 기사 건담 플러스 힘의 방패 갖고 있으니까 힘의 방패 플러스 뭐 전사 건캐논 플러스 승려 건탱크의 주문 뭐 그래서 총 데미지가 얼마가 나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실제로 당시 카드다스에 보면은 이 파워 밸런스가 있어요. 지금 제가 오늘 사용하고 있는 카드 이미지들은 나중에 모바일 게임으로 나왔던 나이트 건담 전기의 버전이어서 HP라든가 이런 게 지금 쓰여있지 않은 일러스트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앞서 잠깐 사자비를 보시면 이렇게 HP 490 같은 식의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는 실제 카드다스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왕 사탄 건담 HP가 뭐 몇 이렇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치보다 높은 숫자를 내면 승리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마치 이게 뭐 유희왕 게임 같은 느낌으로 구성은 돼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갖고 놀기는 좀 어려운데 구성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스토리적으로 반영이 돼 있죠. 그래서 동료들과 아까 몇 개 신기는 몇 개 갖고 있잖아요. 그거를 모아서 사탄 건담을 겨우겨우 쓰러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 건담을 쓰러뜨리고 나서 이제 내려가는 길에 사탄 건담의 성 안에 있던 마지막 남은 신기인 안개의 갑옷도 손에 넣으면서 마왕을 쓰러뜨린 이후에 3종의 신기를 다 모으게 됩니다. 왜 거기에 있느냐라고 하면 바로 요 수수께끼의 기사 샤아가 나이트 건담들보다 먼저 안개의 갑옷을 찾아내서 이것을 사탄 건담에게 바쳤던 겁니다. 혼상했던 거야. 그래서 사탄 건담이 있는 곳에 이 안개의 갑옷이 있었고 사탄 건담을 쓰러뜨리고 나서 안개의 갑옷이 여기 있군 하면서 그거를 딴딴딴따단 자기가 먹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일단 3종의 신기는 모였는데 이제 마왕도 해치웠으니까 이제 뭐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찰나 그때 쓰러진 줄 알았던 사탄 건담이 더욱 강력하게 몬스터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 이름은 바로 블랙 드래곤이죠. 다시 한번 날개를 펼치고 더 몸도 커지고 이제 진정한 힘을 갖고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제 기억으로 아마 HP가 9999인가 뭐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아까 사자비가 490인데 9999면 못 이기죠. 네, 그런 엄청난 캐릭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마왕 사탄 건담의 진정한 모습이죠. 지난번 강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드론 퀘스트 1의 최종 보스였던 용왕의 패러디이기 때문에 기본 형태의 마법사 형태에서 이렇게 용의 형태로 한번 파워업하는 거고, 그다음에 역시 최종 보스는 약속의 페이지 2죠. 예, 이렇게 이제 또 파워업을 해줘야 또 이제 인상에 남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블랙 드래곤이 깨어나게 되고, 무너지는 성 안에서 그 광대한 힘 때문에 성은 점점 무너져 가는데, 그 안에서 나이트 건담과 블랙 드래곤의 최종 결전이 다시금 펼쳐지게 됩니다. 다시금 싸움에 임하는 나이트 건담들. 그러나 이미 앞선 싸움에서 거의 모든 힘을 썼고, 동료들도 하나들 지쳐갖고 쓰러져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이트 건담이 가진 힘은 강력한 마왕의 힘에 미치기에는 너무 부족했습니다. 사탄이 너무 강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이때 나이트 건담은 그간 3종의 신기와 함께 모았던 그 석판 있죠? 석판에 고대 문자로 적혀있던 내용을 다시금 기억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인 즉슨 선택된 자에게 3개의 별이 모일 때 거대한 힘은 10개의 분신을 만들어낸다 라는 내용이었죠. 이건 무슨 뜻이냐? 용사가 3개의 별, 즉 3종의 신기를 몸에 두르면 뭔가 엄청난 힘이 생긴다 라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여기에 눈치를 챈 나이트 건담은 마침내 안개의 갑옷을 몸에 두르게 되고, 이 3종의 신기, 불꽃의 검, 힘의 방패, 안개의 갑옷까지 전부 장비한 나이트 건담은 말 그대로 풀아머 나이트 건담이 됩니다. 완전 무장을 한 나이트 건담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형태의 나이트 건담을 풀아머 나이트 건담이라고 부릅니다.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이 풀아머 나이트 건담이 되는데, 그와 동시에 나이트 건담이 갖고 있던 힘과 능력은 10배가 됩니다. 즉 10개의 분신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었냐면, 한 번의 공격을 해도 마치 10개의 분신이 있는 것처럼 10배로 강화된 힘으로 쾅! 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힘을 가지고, 이 프라모 나이트 건담이 된 힘을 가지고 마왕 사탄 건담과 싸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추고 또 약간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아마도 SD 건담 외전 OVA판 1편이 되는 라크로의 용사편을 혹시 보신 분이 계시다면 아닌데? 저런 내용 아닌데? 저기 볼커스텀님 이거 내용 이상한데요? 그러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애니메이션판에서는 그냥 석판을 모았죠. 3종의 신기는 그냥 딸려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석판에 주문을 외우면 3종의 신기가 그냥 허공에서 나타나서 막 나이트 건담한테 장착이 되죠. 이게 슈퍼로봇 대전의 나이트 건담이 등장했을 때도 애니메이션판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이런 연출로 프라머 나이트 건담이 됩니다. 이때 이제 외치는 주문이 오노호 티무사코 타라킥 이라는 주문입니다. 이 주문인데, 이 주문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주문이냐면, 요거를 로마자로 OHNO 뭐 이런 식으로 쭉 OONH 이렇게 해서 로마자로 바꾼 다음에 이거를 거꾸로 읽게 되면 치카라또 카스미또 호노, 힘과 안개와 불꽃이라는 일본어가 됩니다. 이게 뭐겠어요? 3종의 신기죠? 네, 힘의 방패, 안개의 갑옷, 불꽃의 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석판이 3종의 신기를 소환하는 그냥 그런 주문이었던 거예요. 애니메이션에서는 이제 아마 그 짧은 시간 안에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처리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노호 티무사코 타라키 요거는 그 애니메이션판에도 나오고 그 슈퍼로봇 대전에 참전했을 때도 요 대사로 나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이 나이트 건담의 성우분이 누구시냐면 여러분이 알기 좋게 말씀드리니까 성우분의 성함을 말씀드리진 않고 누구냐면 그 더브로 있죠. 더브로의 그 알레한드르 코너씨입니다. 1부에서 황금색 기체 타고 나오시는 최종 보스 있죠? 예, 그분의 목소리가 애니메이션판 나이트 건담의 목소리 성우십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그 G제너레이션 같은 게임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나이트 건담이 참전하는 경우에 보통 나이트 건담한테 알레한드로 코너를 탑승시키면 이제 목소리가 딱 맞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직접 들어보시면 진짜? 이렇게 되실 거고 그 성우분 찾아서 아마 나무위키나 위키에서 필모그래피 보시면 나이트 건담이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애니메이션판은 이렇게 좀 차이가 납니다. 예.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된 건 애니메이션밖에 없고요. 그 밖의 작품들 만화가 됐든 게임이 됐든 카다스가 됐든 얘네들은 마치 드래곤 퀘스트 1에서 주인공이 로토의 검, 뭐 로토의 갑옷, 로토의 방패, 로토의 문장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찾아 돌아다녔던 것처럼 하나하나 다 찾게 돼 있습니다. 예. 입소 순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또 작품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힘의 방패, 불꽃의 검, 안개의 갑옷을 이런 순서로 얻는 경우도 있고 가끔은 힘의 방패와 안개의 갑옷을 얻고 불꽃의 검을 또 그 뒤에 얻는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기도 합니다만 핵심은 힘의 방패를 맨 처음에 손에 넣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닌 불꽃의 검을 안개의 검보다 늦게 얻는 경우에도 안개의 갑옷은 사탄의 성에서 손에 넣는다라는 건 공통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거를 이제 불꽃의 검의 위치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1번 안에 따라서 아까 스토리를 설명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아마 이제 오늘 라크로아의 용사편에선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아까 그 알레한드로 코너씨가 황금색 기체를 타는 이유도 아시지 않을까요? 왜 황금색일까요? 예. 이게 나이트 건담의 성우란 얘기는 사탄 건담의 성우란 그 훗날 스페리올 드래곤의 성우이기도 하다 뭐 이런 내용이 됩니다. 하여간 돌아와서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이고 실제로 그냥 각자 아이템이기 때문에 각자 얻으러 돌아다닌 거지 그렇게 뭐 주문 오노 티무사코 다라킥이라고 외치면 창창창 나타나서 철컥철컥철컥 뒤에 콜로니가 빙글빙글 돌면서 쫙 하고 이렇게 변신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걸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프라모 나이트 건담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신기를 모아서 전설 속의 용자의 힘을 손에 넣은 우리의 나이트 건담과 블랙 드래곤의 최종 결전이 지금 시작됩니다. 이렇게 10배로 강해진 힘으로 단숨에 나이트 건담은 블랙 드래곤을 해치우게 됩니다. 그리고 블랙 드래곤은 자신의 가슴에 있는 육망성에 이 불꽃의 검이 팍 들어가서 그 검이 꽂힌 채로 쓰러져 죽게 됩니다. 여기 밑에 만화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보면 신기, 힘의 방패, 안개의 갑옷, 불꽃의 검, 기사 건담의 에너지를 모아서 곱하기 10을 하면 HP 만이 된다 라고 돼 있어요. 아까 제가 블랙 드래곤이 몇이라고 그랬죠? 9999죠? 9999보다 1 높아서 이깁니다. 1. 그러니까 신승이에요. 되게 어렵게 이긴 거죠. 굳이 말하자면. 정말 있는 힘을 다 끌어모아서 탁 했더니 이겼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 실제로 보드게임 같은 거 해보시면 보드게임 같은 데는 이런 식으로 구현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고 뭐 카드다스 자체에도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카드다스에 있는 HP나 MP 수치를 통해서 스토리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보조적인 식으로 전개도 했었다라는 게 꽤 숨겨진 재미고 이게 이제 컴플리트 박스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카드다스 재미 해설서라고 안에 있는 이제 설명서 같은 해설서에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조합하면 최강의 카드인가? 왜 나이트 건담은 블랙 드래곤을 프라모 나이트 건담은 블랙 드래곤을 해칠 수 있었는가 같은 것들이 잘 이야기가 설명되어 있기도 하죠.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나이트 건담 프라모 나이트 건담은 블랙 드래곤을 해치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불꽃의 검을 그 사탄 건담 즉 블랙 드래곤에 이렇게 찔러 넣은 상태로 이겼죠. 신승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불꽃의 검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네, 이때 한번 쓰고 다시는 나이트 건담은 불꽃의 검을 쓴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안개의 갑옷과 힘의 방패는 남아있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마왕을 쓰러뜨린 이 나이트 건담들은 납치했던 프라하 공주도 구해냈으니까 프라하 공주와 함께 자 이제 모든 것이 평화로워졌구나 라고 믿으면서 그때 마침 눈이 내려요. 애니메이션도 눈이 내리고 카다스는 그 얘기가 없지만 만화판에도 대부분 이 시기에 눈이 내립니다. 아마 이때쯤이 겨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리는 눈을 헤치면서 라크로아 왕국, 자신들이 있던 본래 왕국으로 돌아가는 귀로에 오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SD 건담 외전 지크 지온편 그 일부에 해당하는 라크로와 용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2부 전설의 거인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라크로와의 용사에 이어서 전설의 거인 편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좌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볼커의 SD 강좌의 볼커스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